네, 데이터 분석의 기초 3주차 수업 중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주차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변수와 함수였죠. 그래서 변수와 함수를 어떻게 우리 사용하는지 직접 이제 R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3주차 학습 목표가 이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였는데 R을 활용해서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고요. 그리고 또 R을 활용해서 다양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을 활용해서 변수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안내한 포짓 클라우드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디그리 워크스페이스에 먼저 여러분들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2주차에 안내한 것처럼 포짓 클라우드에 먼저 접속을 하시고 우리가 사전에 안내한 것처럼 포짓 클라우드 링크를 여러분들 타고 들어오시면 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첫 화면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조인 하겠느냐, yes, no 이렇게 돼 있을 텐데 yes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콘텐츠 안에 프로젝트가 개별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맨 위에 있는 do it R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화면이 달라서 아마 스타트 버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이 서버가 이제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접속하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제 뭐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원래 화면 구성은 총 4가지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펜 레이아웃을 다시 설정해서 왼쪽에는 명령문을 입력하는 스크립트 소스 창으로 오른쪽에는 그 명령문과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콘솔 창 이렇게 마치 2개 화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보통 실습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명령문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일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창을 여시고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중에 데이터가 있고 스크립트 폴더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3장부터 15장까지 R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R 코드는 아니고 우리 교재의 저자가 작성한 R 코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주차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기 위해서 스크립트하고 언더바하고 파트 03 .r로 끝나는데 보통 우리가 R에서 .r로 확장자가 끝나는 경우는 명령문 파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간에 다 .r인데 14장만 보면은 RMD라고 해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네 라고 이렇게 보실 텐데 이게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 연동해서 표도 바뀌고 그림도 바뀌고 글도 바뀌는 그런 거를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웹에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서를 만들어주는 언어가 R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14장에서 이제 별도로 이 내용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제 3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는 이제 콘솔 창. 근데 콘솔 창에 영어로 뭐라고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우리 이제 단축키를 사용할 텐데 단축키 중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어 대문자 L을 누르면 콘솔 창에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깔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어 L을 누르면 이렇게 콘솔 창에 있는 화면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좀 화면을 확대해서 오른쪽에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우리가 아래 가장 큰 장점이 코드를 재현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재현했을 때 오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아래 단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유료 포지 클라우드 쓸 때는 이 시간이 있는데 이제 300시간이 한 달 기준인데 이렇게 메모리가 1기가로 정해져 있지만 얘를 이렇게 2기가, 3기가에서 16기가까지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6기가까지 해놓으면 시간을 이제 많이 잡아먹게 돼서 여기 보면은 8.5시간, 1시간을 써도 8.5시간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실습에서 텍스트 마이닝 빼고는 램을 1기가로 설정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CPU도 이렇게 CPU를 이제 4개 쓰느냐, 하나 쓰느냐, 이건 이제 4개 쓰면 2.5시간을 쓰는 걸로 카운트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텍스트 마이닝 하더라도 1시간만 써도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집에 있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켜놔야지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는 이제 프로젝트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네트워크 분석은 모형을 하나 돌리면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노트북을 켜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최대 48시간까지는 노트북을 켜놓지 않아도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간다. 근데 얘는 뭐 1시간 하든 48시간을 하든 뭐 이렇게 소요되는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48시간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제 3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3장의 내용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의 1차 시에서는 변수란 뭐냐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이게 이제 주석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3-67번째 줄 보면은 3-2에서는 이제 함수란 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수를 만들고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특히 통계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부분이 74번째 줄부터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105번 90번부터는 이렇게 세 번째 패키지를 설치하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스크립트 자체가 조금 낯설 거예요. 특히 앞에 이게 샵샵 버튼이 샵샵이 있고 어떤 이제 그 주석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명령문을 보기 가독성 얘기했었죠. 가독성을 위해서 넣은 거지 이게 꼭 있어야지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넣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네 번째 줄부터가 명령문인데 우리가 보통은 명령문의 할당 연산자를 여기 이제 등호 표시하지 않고 꺽쇠 표시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할당자를 쓰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과거에는 백스페이스 옆에 과거 키보드에는 요 화살표 표시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키보드에 이런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보통 익숙해지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등호 표시를 하고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1이라는 숫자를 a라는 변수 이름으로 넣는다. 그럼 화살표가 있어야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는 화살표로 하고요. 두 번째 배울 때는 그냥 등호 표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백견이 불여 일타. 여러분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타이핑해 보는 게 좋다. 특히 실습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네 번째 줄에 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방식이 있고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화살 표시 있는 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런이라고 써져 있죠. 화살표 여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놓고 이렇게 런을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는 되게 쉽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명령문을 블록을 지정한다든지 선택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도 한번 해보시지만 실행을 해본 다음에는 우리 백견이 불여 일타 한번 타이핑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듀얼 모니터 인상이 좋긴 한데 듀얼 모니터가 아닐 때 어떻게 이 코드를 직접 보면서 내가 한번 코드를 타이핑해 볼 수 있느냐 그 기능이 이제 툴지에 보면은 글로벌 옵션즈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너럴부터 코드, 콘솔, 어피어런스 다섯 번째 콘 레이아웃이 있고 맨 위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고 애드 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밑에 어플라이 누르고 OK를 누르시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여기 별도의 창에 스크립트 창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똑같이 한번 그대로 우리가 필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한번 똑같이 내가 이 문서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 한글 여러분들 처음 배우셨을 때 한글에 뭐 달력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 만들기 할 때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번 타이핑을 여기도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왜 띄어쓰기 했냐면 보기 편하기, 가독성을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보여주는 목적도 있어서 가독성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얘를 없앨 수도 있어요. 글로벌 옵션지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섯 번째 펜 레이아웃에 와서 리무브 컬럼 하고 어플라이 누르고 OK를 누르면 아까는 별도의 창으로 소스 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탭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탭의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타이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리고 얘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세이브를 이용하면은 우리 한글 파일 저장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뭐 R 코드 중에 3장, 그러면 3장 R 코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코드가 저장이 되는데 그 코드는 이제 포지 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별도의 저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네 번째 줄은 변수를 만든 것까지만 했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했죠. 그 변수를 한번 출력해 봐라가 다섯 번째 줄이에요. 출력하면은 다시 컨트롤 L을 누르면 깔끔해지고 네 번째 실행을 하고
다섯 번째 실행을 하면 A는 뭐냐? A는 1이다. 그럴 때 요 중괄호하고 요 1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인덱스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의 요 1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지금 결과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결과물이 두 줄, 세 줄 됐을 때 두 줄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 15번째 결과물이다. 세 번째 줄이 시작하는 거는 30번째 결과물이다 해서 이제 인덱스 기능의 1이고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 변수를 다시 입력 변수로 만들 때는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몇 번째의 결과물인지가.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줄 보시면은 B에다가는 1을 넣고 C에다가는 3을 넣고 여기 이제 중간에 B는 있었겠죠? B는 자, B는 뭐였냐? 이렇게 이제 B는 뭐였냐?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는 3이고 C는 뭐냐? D는 3.5고 D는 뭐냐? 이렇게 이제 한 줄 한 줄 여러분들 실습해 볼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블록을 마우스로 지정한 다음에 일괄적으로도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가 이렇게 나누기 표시가 있고 곱하기 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던 건 빼기인데 여러분들 16번째 줄에 이렇게 한번 빼기도 한번 이제 더하기를 한번 빼기로 바꿔 보시고 원래 또 더하기 다시 자, R 코드에서 특히 포지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포지 클라우드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여기가 이제 파일이 뭔가 수정됐을 때 저장하는 버튼이 얘를 활성화되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이 없는 거고 활성화됐을 때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는 건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문제 뭐 여러분들 코드를 쓰다가 여기 코드를 좀 변경 쓰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코드가 옛날 코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고등학생 중에는 저보다 이제 코드가 되게 빠른 학생들이 있었어요. 15명 중에 1명 정도는 저보다 코딩 작성 능력이 상당히 빨랐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저보다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는 면이 더 많긴 한데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할 때는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시간에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까요? 우리 26번 보시면 여러 입력 값을 동시에 입력할 때는 C 함수를 쓴다. 그래서 5개 값 1, 2, 5, 7,8 이렇게 입력해서 variable 1 다시 컨트롤 L하고 좀 깔끔하게 없애고요. variable 1 variable 1에는 어떤 값이 입력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ariable 2에는 1부터 5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아마 1부터 50까지로 한번 바꿔보시면 1부터 50까지로 바꿔보고 variable 2를 보시면 아까는 1만 있었는데 18이 있고 중괄호에 35가 있죠. 그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요 나온 값이 18번째 인덱스 요 나온 값이 35번째 값이다. 이게 이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화면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창을 바꾸면 이렇게 창이 넓어질수록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변적인 거라는 거고요. 다시 5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깔끔하게 화면을 바꿔보고 컨트롤 L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실습해 보시면서 한번 수정도 이렇게 저렇게 수정도 해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시퀀스 함수 앞에서는 C 함수는 콜론으로 했는데 얘는 이제 쉼표로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보여달라. 보면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바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처럼 2씩 커지는 숫자 이게 1부터 시작해서 홀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2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짝수가 된다고 했죠. 0부터 시작하면 0을 포함한 짝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자유자재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이렇게 38번째 줄도 30 커지는 숫자 이렇게 하면 1, 4, 7, 1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41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랑 저랑 한 줄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B를 추가했기 때문에 앞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는 B가 없다가 여기 B를 추가해서 한 줄씩 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1번째 줄, 42번째 줄 2씩 더해주는 거. 그다음에 변수 1과 2를 합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기 46번째 줄까지는 이제 숫자에 대한 변수 입력 방법을 다루었고 좀 구분을 해서 49번째 줄부터는 스트링 문자를 할 때는 특이점이 이렇게 덧다운표를 했고 등호 표시 대신 원래 할당 전산자를 그대로 썼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등호 표시로 바꾸셔도 돼요. 등호 표시로 바꾸셔도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운 거라 직접 타이핑 하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도 복사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53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단어도 입력할 수 있고 56번째 줄을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해서 구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단어를 동시 입력할 때는 C 함수 이용해서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A, B, C 이렇게 입력하시면 문자도 입력할 수 있고 단어도 입력할 수 있다. 65번째 줄이 가장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고 했죠. 아직까지는 이제 문자 자체에서는 연산은 안 된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지. 이게 수정하지 않고는 실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3장의 첫 번째 차시에 대한 실습이었고요. 두 번째 차시에 대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 실습은 이제 처음이라서 제가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변수를 만들고 나서 함수를 적용하는 거라서 71번째 줄은 다시 변수 만들기 복습인 거고 75번째 줄부터가 함수 적용하는 건데 내장 함수 중에 통계 함수 중에 평균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 그 다음에 str 문자 함수 중에도 이 페이스트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하나로 합치는데 쉼표 없이 문장으로 합치는 방법 이렇게 배웠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결과로 구한 값을 다시 변수로 할당을 시키면은 이게 가장 아래에 큰 기능인데 네, 이렇게 결과 변수를 새로운 입력값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다 보면은 결과를 그러니까 뭐 우리 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더해서 합계를 구한 거를 다시 입력 값으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할당만 시켜주면 새로운 변수처럼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자도 이렇게 내가 함수를 적용한 값을 다시 적용한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2차 시 수업에서 다루었던 함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앞으로는 이제 함수 적용은 제가 끊임없이 할 거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 변수와 데이터와 함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할 필요가 없긴 한데 한번 그래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런을 누르면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색이 떠서 이게 에러가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러는 아니고요. 잘 설치가 끝났고 다시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됐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을 누르시면 라이브러까지도 불러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파일 탭에 보시면 세 번째 탭에 패키지즈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베이스 내장 함수라고 하는 베이스 패키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게 라이브러리로 이미 불러와져 있는 거죠. 이제 항상 디폴트로 클릭이 되어 있고 특정한 패키지 우리가 지금 설치한 패키지가 ggplot2인데 얘 앞에 클릭을 제가 언클릭했더니 디태치 우리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디태치라고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 다시 얘를 램상에서 이제 내려올 때는 디태치 이렇게 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명령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클릭 방식이라서 이렇게 클릭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도 클릭으로 할 수 있느냐? 설치도 여기 보시면 인스톨 얘를 클릭하고 여기 이름은 알아야 돼요. gg 뭐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긴 하지만 ggplot2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누르시면 필요한 디펜던시까지 해서 같이 설치가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패키지가 설치가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추가한 건데, 원래 우리 책에는 이렇게 네 가지만 있었죠. 네 가지의 값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x를 보면은 AA, BB, BC. 그래서 여기 함수 중에 퀵플롯 함수가 있어서 퀵플롯을 봤더니 워닝이 뜨긴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파일 탭 오른쪽 하단에 파일 탭 옆에 보면 플라츠 탭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107번에도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웨이일 때 X가 고속도로 연비일 때 그 다음에는 이게 도시 연비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3주차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진도를 나갔다고 했는데 큰 산을 이제 하나 넘는 게 변수를 입력하고 함수를 적용해서 우리 이제 8장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까지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도 기본적인 통계 분석과 내장 함수를 이용한 시각화까지는 이제 5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진도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차시 수업을 통해서 달성을 한 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까지 보시면 그래도 와 이게 좀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림이 지금 별로 안 예뻐서 그런데 예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113번째 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쁜 그림은 아니고 박스 플롯을 가기 위한 이제 빌드업인데
118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116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119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앞으로 다룰 EDA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다룰 박스 플랫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예쁜 그림을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 122번째 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여기 125번째 줄에 퀵플랫 함수 이름에 물음표를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네 번째 탭, 헬프 탭에 이 우리 패키지가 문서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퀵플랫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 디스크립션, 사용 방법, 그거에 대한 이제 아규먼트, 이렇게 해서 이그젬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3주차 변수와 함수,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 혼자 해보기 있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3주차 R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